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스타그램 상위 노출 핵심 전략에 대해서 강의할 김현옥입니다. 저는 위아 아카데미라는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가치관은 서로 도와주면서 성장하면서 같이 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게시물 전략 자체가 사실은 뭐 실제로 강의 들으시면 어,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인기 게시물 로직 자체가 50만 원 이상에 강의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무단으로 전제나 유포 재생산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어길 시에는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픈 채팅방의 강의 목차가 유료 강의 목차로 나가서 오늘 강의 목차는 인스타그램 상위 노출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원래 인스타그램에서는 상위 노출이라는 표현 대신 인기 게시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상위 노출과 인기 게시물이 결국에는 같은 말이거든요. 어떤 걸 검색했을 때 내가 상위에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나한테 유입이 발생하는 거여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 상위 노출에 대한 개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블로그의 상위 노출과 인스타그램의 인기 게시물의 차이점은 뭐냐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의 수명이 길어서 한번 내가 컨텐츠를 발행을 하고 상위에 노출되고 나면 그게 유지되는 게 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은 상대적으로 컨텐츠의 소모성이 굉장히 빠르고 오늘 내가 피드를 발행을 하면 이게 오늘 안에 다 소모되고 내일 다시 또 새로운 피드를 발행을 해야 그게 또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고 또 소모되고 이게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올린 피드가 인기 게시물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10만 이상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몇 시간 그리고 이제 뭐 1000이나 5000 정도 이렇게 조금 발행량이 적은 해시태그는 뭐 길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인기 게시물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기 게시물을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저희가 모바일에서 인스타그램 어플을 누르고 들어가면 이게 홈 화면이에요. 이 집 모양을 눌렀을 때 이런 모양이 뜨는데 여기에서 돋보기 모양 검색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럼 이 검색에 네이버에 우리가 검색을 하듯이 원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요. 그런데 블로그와의 차이점은 해시태그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붙여서 검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을 하시면 여기서 다른 것들 지나치고 태그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육아라는 단어를 해시태그를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인기 게시물, 최근 게시물, 릴스로 해서 게시물이 노출이 되고요. 처음에 인기 게시물부터 무조건 이렇게 보여져요, 창이. 그래서 모바일 화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적으면 9개, 많으면 12개 정도의 피드가 첫 화면에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상위 노출했다, 인기 게시물에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블로그랑 또 다른 점은 뭐냐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상위 노출했을 때 초반에 뭐 한 1위에서 5위 사이에 노출이 안 되면 크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뭐 7위, 10위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해시태그를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또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찾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바로 여기서 클릭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여기서 한두 번, 두세 번 더 이제 스크롤을 올려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찾게 돼요. 그래서 꼭 이 바로 첫 화면에 노출이 되지 않아도 한두 번 사이에 올라가는 인기 게시물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 게시물, 릴스 이렇게 뜨고요. 지금 이 육아라는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이 4,246만 개니까
엄청나게 많은 발행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큰 해시태그에 대해서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려면 당연히 엄청난 반응이 있어야 인기 게시물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블로그와 차이점은 뭐냐면 블로그는 검색량도 알 수 있고 발행량도 알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검색량은 알 수 없고 발행량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우리가 해시태그를 써보면서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자신이 계속 계정에서 분석을 하면서 해시태그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인기 게시물에 내가 올라가고 싶으면 몇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야 인기 게시물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번 시간을 추측해 보시겠어요? 몇 시간 정도면 인기 게시물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1시간? 음, 이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는 게 그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똑같은 좋아요를 누르고 똑같은 댓글을 남겨도 반응의 점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몇 시간 안에 반응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분들 답변이 없으시네요. 다 1시간이신 것 같으세요? 3시간, 2시간, 1시간, 20시간, 2일, 3시간, 1일, 3시간. 네, 정답은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기 게시물 로직을 이용하시려면 피드를 올리신 후에 블로그의 포스팅이 인스타그램에서는 피드거든요. 그래서 피드를 올리신 후에 이전에 올렸던 피드에 좋아요를 눌렀던 분들한테 가서 좋아요를 눌러줘요. 그리고 또 내가 타겟으로 하는 해시태그를 검색한 후에 우리는 인기 게시물이 아니라 최근 게시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줘요. 왜냐하면 지금 막 피드를 올리신 분들은 그분도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최근 게시물로 가서 내가 어떤 액션을 남기고 인스타그램은 일반적으로 다 품앗이 개념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아요를 받고 댓글을 받으면 나도 그 사람한테 가서 좋아요를 남기고 댓글을 남기는 그런 서로 품앗이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일부러 책임 게시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스타그램에서는 모든 로직에 대해서 전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3시간은 당연히 경험을 통해서 3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 3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반응을 이끌어내야 내느냐인데 여기서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반응의 종류? 좋아요. 네, 시간 요일 상관없이 3시간이에요. 좋아요, 댓글, 또 반응의 종류, 공유, 오, 저장, 북마크랑 저장이 같은 거죠. 공유가 보내기 기능이고요. 공유랑 보내기가 같은 거고요. 네. 요즘에 이제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 저장 눌러달라는 그런 피드들이 많아서 이제 저장도 반응의 종류라는 걸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의 반응의 종류는 노출, 도달, 좋아요, 댓글, 저장, DM이 보내기, 공유 같은 얘기예요. 선팔, 마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에 있는 노출과 도달, 좋아요, 댓글, 저장, DM은 오늘 올린 피드에 대한 점수이고요. 선팔과 마팔은 내 계정에 대한 점수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고 싶다면 평상시에 꾸준히 선발이랑 마파를 해서 계정에 점수를 올려놓고 그 상태에서 피드를 올리면 그 피드가 노출이 도달, 좋아요, 댓글, 저장, DM이 발생을 했을 때 인기 게시물에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더 충족이 되겠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반응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드에 대한 반응과 계정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반응의 점수가 다 같지 않아요. 물론 저기서 방금 앞에 말한 좋아요와 댓글과 저장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점수도 당연히 다 다르고요. 그리고 나한테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남겨주는 계정의 상태에 따라서도 반응의 점수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인스타그램에는 활성 계정과 활성 계정이 아닌 비활성 계정으로 일단 계정을 구분을 하는데요. 이 활성 계정이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 프로그램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서 매크로 계정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가 아닌데 만들어진 계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계정들의 특징이 뭐냐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PC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피드가 없거나 적거나 이런 계정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정들이 비활성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피드가 3개 이상이고 계정을 만든 지 한 달 이상이 됐고 모바일 위주로 활동하는 계정이 활성 계정이에요. 그래서 활성 계정인 계정이 저한테 반응을 해줬을 때 점수가 더 높게 책정이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매크로 계정보다는 이 매크로 계정이 쉽게 얘기하면 팔로워를 산 거거든요. 그런 거를 매크로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계정들과 소통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 그런 것보다는 활성 계정과 소통을 하는 게 인기 게시물에 더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기 게시물에 노출이 안 되는 계정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반응이 좋은데 왜 내 게시물은 내 피드는 인기 게시물에 안 올라갈까? 이런 계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계정들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계정 최적화, 하나는 폐쇄성 계정 두 가지인데 이 계정 최적화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의 차이점은 뭐냐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계정 최적화가 약간 뭐라고 해야지? 막강 블로그, 막강 계정 이런 개념이거든요. 한번 내가 계정 최적화가 되면 등급이 잘 내려가지도 않고 내가 어떤 글을 포스팅을 해도 상위에 노출되고 이런 게 최적화된 계정인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인기 게시물에 노출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인스타그램이 어려운 이유는 활동을 안 하면 최적화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보통 인스타그램을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 꾸준히 했을 때 한 달 정도 하면 준 최적화가 되고요. 2달 정도 하면 1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2달 정도 하면 계정 최적화가 돼요. 그런데 이제 계정 최적화가 된 후에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리셋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쟁이 센 해시태그일수록 계정 최적화가 안 되면 당연히 인기 게시물에 오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폐쇄성 계정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그 모바일의 홈탭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내가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이미 팔로우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과만 소통하는 경우에 이거를 폐쇄성 계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모든 게 다 추천 기반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기반으로. 그런데 내가 그냥 홈탭에서만 계속 이미 팔로워 맺어진 사람들과만 소통을 하면 인스타그램이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굳이 다른 계정에 추천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계정이기 때문에 반응이 높아도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지 않게 돼요. 그거를 폐쇄성 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 보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이 공감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인기 게시물에 올라갔는데 내 계정에 유입이 되지 않아요. 인기 게시물에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면 당연히 나한테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기 게시물 전략을 사용하는 건데 올렸는데 유입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특히 돈이 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되려면 로직보다 중요한 게 마케팅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로직대로 이용을 해서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도 나의 컨셉이 뚜렷하지 않고 나의 타겟이 명확하지 않고 나의 컨텐츠가 확실하지 않으면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도 끌리는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유입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직도 중요하지만 인스타그램에서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정말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피드에 왔을 때 이 피드가 어떤 걸 보여주고자 하는지 그리고 피드를 통해서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가 궁금해야 돼요. 그래서 피드를 보고 난 다음에 나의 프로필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때 프로필을 확인했는데 내 계정이 뭘 하는 계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프로필을 본다고 하는 거는 프로필을 누르면 나의 소개나 이런 부분이 보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내가 상단에 고정해 놓는 것들이 보이고 그 밑에 내가 그동안 올렸던 피드들이 적으면 6개, 많으면
많으면 9개 정도가 보이는데요. 이 전체가 내 계정의 첫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 계정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으면 와서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 계정의 목적에 맞게 유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필을 잘 꾸며놓고 그 프로필에 맞게 타겟을 설정하고 그것에 맞게 컨텐츠를 발행하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발 숫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숫자는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인스타그램 하시다 보면 모든 마케팅이 다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숫자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 타겟이랑 맞지 않는 팔로워들을 자꾸 늘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심각한 상태로 가면 나의 타겟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팔로워를 맺게 돼요. 선파를 맺고 마파를 하고 이렇게. 그러면 나의 컨텐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 나의 프로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내가 계속 팔로우를 하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나의 고객으로 이어질까요? 나의 수익화로 이어질까요? 그래서 숫자에 속지 마시고 나의 진짜 타겟은 어떤 사람일 거라고 그 타겟의 방향성을 잘 정하고 그 사람들과 선파를 해서 내 계정을 키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숫자는 팔로워가 아니고 전환율이요. 나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 중에 몇 명이 나에게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지 이 전환율이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팔로워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나의 찐 타겟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선파를 안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타겟에 맞게 선파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숫자는 팔로워가 아니라 전환율이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이제 계정 진단을 해드릴 건데 지금 내 계정 상태에 대해서 짧게 미니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은 채팅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강의가 너무 빨리 지나갔죠. 인스타그램 진단 받고 싶으신 분은 계정 주소 올려주시면 돼요. 계정 네, 1시간 진행될 거예요. 네, 잠시만요. 강의가 5시간이 진행이 된 적이 있다고요? 자, 아, 네네. 아, 네. 잠시만요. 이제 계정 더 올리시면 안 돼요. 그만 올려주세요. 일단은 여기를 이제 네임이라고 하고 여기를 소개라고 하고요. 이 소개 부분에 해시태그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를 넣는 건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외부 링크가 이 웹사이트 하나밖에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보통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채널이 하나면 그 하나만 넣어놓기도 하지만 프로필 링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링크를 한 번에 넣어서 운영하는 그런 링크를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링크예요. 일단 이 네임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은 키워드와 나의 특징을 잡아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라토나 935 셀럽 이런 게 키워드이신 것 같아서 이거는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저라면 발라토가 화장품 회사니까 여기에 뭔가 화장품과 관련된 키워드를 하나 정도 더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여도 되고 조금 더 넣어주셔도 되고 그래서 뭔가 화장품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해 보는 사람들이 쓸만한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화장품 아니면 뭐 지성 피부, 건성 피부 아니면 뭐 피부 맞춤 상담 뭐 이런 뭔가 사람들이 검색해 볼 만한 단어를 조금 더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발라또가 전면에 나오는 것보다는 나는 뷰티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라는 컨셉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뷰티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뷰티 내가 쓰는 화장품은 발라또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한번 직접 어떤 방법이 더 나을지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뭐 3월 신용카드라기보다는 뭐 구매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글씨가 잘렸잖아요. 이게 지금 쓰던 내용이 다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글씨가 안 잘리게 이렇게 그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이라이트의 제목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사용법, 아침 사용법 뭐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 모든 계정 운영할 때 항상 고객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궁금할까로 접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라면 건성 피부일 때 뭐 사용법이나 뭐 그래서 뭐 지성 피부일 때 사용법이나 아니면 뭐 트러블 피부나 이런 그런 식으로 뭔가 피부 타입별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다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 부분은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거보다는 그런 내 피부 타입에 관련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으면 그걸 조금 더 관심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어, 가장 많이 하는 패턴이 뭐냐면 내가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돋보이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계정들은 무조건 브랜딩이 돼야 돼요. 개인 브랜딩이. 근데 이렇게 회사가 돋보이는 형태로 가게 되면 내가 브랜딩이 되는 게 아니라 회사의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를 브랜딩하면서 내가 이 계정으로 수익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전면에 이런 피드가 올라오거나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팔로워가 제 생각에는 마팔방으로 늘리셨거나 아니면은 팔로우를 구매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지금 좋아요 개수가 현저하게 낮은 편이거든요. 지금 팔로워가 2,200명이면 좋아요가 200명, 그러니까 좋아요가 자기 팔로워의 10% 정도 나올 때 이 계정이 조금 많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계정이다, 잘 운영되고 있는 계정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반응이 좀 잘 나왔을 때 5% 정도고요. 그 외에는 5%가 아니라 지금 2.5%, 2% 정도 반응률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반응률은 어, 홈탭에서 스크롤 올리다가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반응의 종류로 치면 노출만 된 거예요. 도달도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왜 내 컨텐츠가 사람들이 내 컨텐츠에 반응하지 않을까를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계정으로 넘어갈게요. 음, 어, 지금 제가 이 계정을 보고 무슨 계정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음, 무슨 계정인지를 일단 전혀 모르겠어요. 뭔가 화장품 관련된 계정인 것 같기는 한데, 인셀덤. 네. 이 해시태그 아니었으면 무슨 계정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뭐라고 해야지, 프로필이나 이런 거에서 전혀 어필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셀덤, 뭐, 발라또 이런 뷰티 계정들은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 분 진단하신 걸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명강사 명강이 TV님 이 뒤에만, 아니, 아닙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음, 아, 음,
이거는 개인의 취향일 수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톤을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모든 게 그냥 하나의 나의 브랜딩이고 나의 컨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의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평생 학습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써 있는데 디지털 교육이나 어쨌든 이런 쪽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뭔가 밝은 미래 이런 게 포커스 아닐까요? 그러면 어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내가 블랙톤을 썼을 때 나의 밝은 미래가 상상이 될까요? 이렇게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뭔가 위기의식이나 이런 걸 느끼게 해서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컨텐츠는 되게 단편적이고 인스타그램 자체가 소모성이 강하고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블랙톤으로 가시는 거는 저는 대부분의 계정에서는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블랙톤 사용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커버에 지금 이것도 그렇고 두 개 다 릴스인지 동영 IGTV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두 개 다 커버에 표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눌러보지 않으면 그 다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음, 어, 이게 지금 영화 관련된 피드인데 이게 계정이랑 맞는 컨텐츠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 일단 인스타그램은 여기에 뭐 링크 넣으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행동 유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한테 뭐 상담해라, DM 해라 이런 식으로 행동 유도를 정확하게 넣어주시는 게 낫고요. 여기서 어차피 링크가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링크 넣으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보면 댓글이 아예 한 개도 없거든요. 지금 댓글이 가끔 가다 한 개,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여덟 개, 아홉 개 이런 거는 사람들이 보고도 지나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콘텐츠 정리가 좀 굉장히 시급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제 컨설팅 한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 피드를 정리할 것 같아요. 정리하고 지금 국제평생학습연합회 대표이고 전문교육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야의 교육을 하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아까 그 인기 게시물에 만약에 노출이 됐어요. 피드를 눌렀어요. 피드를 보고 뭐 명문 명사 특강 뭐 초청 특강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 프로필이 궁금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고 프로필을 눌러서 들어왔어요.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이게 PC여서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명강사인데 무슨 분야의 명강사인지 모르겠고 명강인데 무슨 분야의 명강인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다 되게 너무 다 모호한 키워드, 모호한 소개예요. 그리고 음,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가 전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여기에 링크 트리를 넣어서 여기에 블로그도 넣으시고, 자기소개도 넣으시고, 이메일 주소도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하이라이트 글자가 다 잘렸죠? 이런 부분 신경 쓰셔야 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이라이트도 다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계정이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팔로우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선팔도 많이 하고 다니시고, 마팔도 들어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마팔방에 들어가서 하셨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 이 프로필에 관심이 있어서 한 마팔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좀 필요해 보여요. 많이, 전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네임 부분부터 키워드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 나의 키워드 플러스 나의 닉네임 내지는 내 네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도 지금 다 미스가 나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손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시간 되는 대로 몇 분만 더 봐드릴게요. 명품 가방 수선 세론사. 일단 여기에서 줄이 길어서 두 줄로 넘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에서 그냥 잘라서 엔터 쳐서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카톡 상담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뭐라고 하지? 하나 더 나한테 그 허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를 문의를 하려면 내가 카톡에 들어가서 명품 수선 세론사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한 다음에 보내고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서 단계가 여러 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똑같이 여기 웹사이트 넣는 칸에 링크트리 꾸미셔가지고 링크트리에 블로그 링크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뭐 견적은 010-2647-0392 이렇게 핸드폰 번호 넣으시고 카카오톡 뭐 채널이나 일대일 상담도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명품 가방 수선 하시는 분들이 왜 수선 하시려고 할까? 그 역으로 좀 생각을 해서 저는 맡겨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뭔가 그런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을 여기 한 줄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해시태그를 전혀 안 쓰셨는데 여기에다가 뭐 명품 가방 수선, 명품 가방 리폼, 명품 가방 염색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명품 아니면 뭐 명품 가방 브랜드를 해시태그로 넣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해시태그를 여기에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명품 가방 수선. 어,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리고 교육도 하고 계신 거면 저는 여기에 교육에 대한 내용도 소개에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가 그러니까 제목을 안 넣고 하이라이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도 교육생 내용이고 여기도 교육생 내용이어서 굳이 해시태그를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고 해시태그를 하이라이트를 두 개로 나눌 필요가 없고 하나로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품 가방 저라면 지금 잠시만요. 다 릴스로 올리신 건가요? 다 릴스로.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취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드만 보고, 어떤 사람은 릴스만 보고, 이런 식으로 다 취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컨텐츠만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추천이에요.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의 기능을 다 이용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라면 피드도 올리고, 릴스도 올리고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좋아요 개수가 한 개나 0개 이렇기 때문에 어, 전혀 지금 계정이 활성화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저라면 여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실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해서 의뢰를 했고 이런 부분 마치 새 것처럼 만들어 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시태그는 띄어쓰기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게 띄어쓰기가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보면 페라가모라는 해시태그 두 개 똑같은 해시태그를 두 번 쓴 거예요. 결론은 해시태그 하나가 밖에 안 쓴 거거든요. 그래서 페라가모 명품 가방 수선을 붙여 쓰시던지 아니면 페라가모 명품 가방 수선, 명품 가방 리폼 이렇게 따로따로 해시태그를 쓰시던지 뭐 이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컨텐츠로 활용하기 되게 좋거든요. 비포 사진 넣고 애프터 사진 넣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진 두 장 정도로만 해서 비포 한 장, 애프터 한 장으로만 해서 피드로 발행을 하면 반응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서 해시태그만 좀 잘 쓰셨어도 유입이 좀 더 많이 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팔로워가 2명밖에 안 되는데 팔로워가 360
326명이라는 건 명품 가방 수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계정을 팔로우 해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다는 거는 이거는 타겟팅은 찐 타겟이 됐는데 해시태그를 사용을 못하고 그다음에 컨텐츠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뭔가 내 계정이 활성화되지 않고 수익화로 연결되지 않는 거여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건 너무 길어가지고 계정 이름이 마이 퍼스트 자취가 처음일 땐 자취 초년생. 지금 보면 자취 초년생이 게시물이 450개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 뭐라고 해야지? 이 네임 부분에 잡은 키워드가 어, 너무 사람들이 안 쓰는 걸 키워드로 잡았어요. 상대적으로 자취는 반대로 너무 클 거거든요. 어, 이상한 단어를 넣었네. 자취. 67만. 자취보다 자취 요리나 자취방 꾸미기 이런 게 더 위에 나오긴 하네요. 근데 일단은 자취도 그렇게 막 발행량이 많지는 않네요. 자취 67만. 음, 음, 대표님 이 계정 운영하시면서 수익화하고자 하는 기준이 뭘까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컨텐츠는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해시태그 문제일 것 같고요. 해시태그하고 그다음에 선팔 작업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조금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해시태그를 점검을 해보세요. 이 마이 퍼스트 자취 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뭐 진단보다는 도움되는 로직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인기 게시물에 대한 로직은 앞에 이제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듣고 싶으시면 강의를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계정 진단할 때 제가 했던 말들이 사실은 로직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했던 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느끼시냐 못 느끼시냐 차이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 계정을 보면서 어, 내 계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계정에 지금 내 이름이 제대로 들어갔나? 내가, 나의 소개를 제대로 잘 넣은 걸까? 내가, 행동 유도를 잘 하고 있는 걸까? 내 계정에 맞게 내가 컨텐츠를 잘 기획하고 있는 걸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제가 인기 게시물에 대한 로직을, 사실 인기 게시물에 대한 로직은 3시간 안에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이 노출과 도달과 좋아요와 댓글과 저장과 DM 이 부분이 사실은 다고요. 인기 게시물 로직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정 최적화가 돼야 인기 게시물에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미니 진단하면서 얘기한 내용들이 사실은 계정 최적화하는 방법들을 진단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계정 최적화하는 방법은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는 알려드릴 수 없고 그거는 이제 유료 강의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계정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위아 인스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아 인스타 강의에서 하는 것들은 강의 목차는 일단 계정 최적화를 만들기 위한 3가지 전략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키포인트 오늘 알려드리지 않은 인스타그램의 큰 로직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 로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적화를 위해서 프로필을 세팅하고 어떻게 컨텐츠를 기획하고 해시태그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섀도우 밴과 권장 액션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 강의가 총 3주차로 해서 인스타그램 강의하고 그다음에 컨설팅과 사진 강의 그리고 해시태그 작성하는 것까지 해서 챌린지로 진행이 되고요.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아직 후기를 많이 받아두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따끈따끈한 후기들을 가져왔는데 이제 첫 코칭 컨설팅 후에 이제 남겨주셨던 내용인데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 계정 최적화가 인스타그램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감을 익히면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그걸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감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칭을 하고 난 다음에 남겨주셨던 후기가 인스타그램 챌린지 코칭인 줄 알았더니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느낌이더라. 뭔가 방향을 잡아주는 느낌이었다. 이런 내용들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챌린지 진행을 하면서 어, 챌린지 때 사실 이제 정식적으로 제가 이건 확실하게 해드릴게요라고 하는 거는 1대1로 첫 1주차에 컨설팅 해드리는 걸 이제 이거는 명확하게 제가 해드리겠다고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것들은 제가 약속되지 않은 거지만 최대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방향성을 헷갈려 한다거나 뭔가 컨텐츠 발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프로필 세팅이 아직 좀 덜 다듬어졌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따로 전화를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났더니 이런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참여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100명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107명인가? 그 정도이고 이 지금 이 인사이트가 나올 때에는 제 기억에 한 팔로워가 7, 80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의 컨설팅 시작하기 전에는 거의 바닥이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서로 소통이나 뭐 이런 좋아요나 이런 반응들이 바닥이었는데 지금 이제 컨설팅을 하고 난 후에 컨텐츠를 바꾸고 나서 실제로 이분이 인기 게시물에 노출이 된 거는 발행량이 그렇게 많은 해시태그가 아니었어요. 1000, 5000 이 정도 해시태그였는데 거기에서도 인기 게시물로 노출이 되고 나서 이게 인기 게시물에 뜬다고 다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컨텐츠를 어떻게 했냐, 그리고 내 프로필을 어떻게 이걸 꾸몄냐인데 그걸 보고 유입이 되면서 팔로워가 100명도 되지 않는 계정이 이렇게 2,700이 넘는 반응을 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자기에게 270배에 달하는 반응이 나온 거잖아요. 27배, 자기 팔로워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계정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아 인스타 강의를 듣게 되면 일단 핵심 로직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1대1 컨설팅이 한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거기 피드 올리실 때마다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드려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보정하는 강의를 브런치 작가이면서 유럽 여행 사진 작가이신 분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해시태그 가이드, 해시태그 직접 작성하면서 어떻게 수정해 나가면 좋을지 가이드 해드리고 3주 동안 챌린지 진행이 되고 그러고 이 모든 게 다 됐을 때 돈이 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들으셨던 강의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31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나서 후기 남겨주시고 위아 아카데미 채널 추가하셔서 톡 남겨주시면 24일 목요일에 오늘 강의 교환을 일괄 발송해 드릴게요.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세요. 네, 줌으로 진행이 돼요. 위아 인스타 2기 신청하는 구글 폼이고요. 그리고 어, 제 계정이요? 제가 아직 마케팅 계정을 운영하고 있지가 않아서 마케팅 계정은 개설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위아 아카데미 채널 개설하시고 채널톡 남겨주세요. 네, PPT 파일이에요, 교환은.
업종 관계없이 잘 된 인스타 사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지금 이게 2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1기 분이 이제 3주 차예요. 그래서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인스타 계정은 더 추가로 만드실 수 있어요. 컨텐츠가 없어도 일단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해볼게요. 1대1 컨설팅이 강의 자체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짧으면 30분, 길면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하지 않는 영상이 그 계정을 차단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추천으로 뜨는 거면 그런 지금 이제 그 뭐지 질문해 주신 분의 관심사가 그거라고 판단해서 추천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천해서 뜨는 거를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걸 다시 많이 보시면 돼요. 지금 김재천님의 관심사에 맞는 다른 계정이나 피드를 많이 보시면 추천이 달라져요. 인스타에서 추천해 주는 게. 태그 수정하는 것은 네, 인스타 발행하고 난 후에 태그 수정하셔도 괜찮아요. 블로그보다 인스타그램은 수정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그렇게 뭐라고 해야지 막 뭐 수정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 더 질문 있을까요? 더 질문이 없으시면 대표님 마무리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럴 땐 태그 살펴보셔야 돼요. 노출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는 그 태그에서 인사이트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본 계정이랑 부 계정은 전혀 다른 그냥 계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셉이 아예 달라도 되고 같게 해서 연결시켜도 되고 그거는 이제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컨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팔로워보다 팔로잉이 많은 계정은 상관이 없나요? 이거는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는 아니고요.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팔로잉이 너무 많은 계정은 뭐라고 해야지? 내 계정에 마파를 하거나 선파를 해도 내 계정에 안 와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은 되게 그 선발하고 다니는 거에 집중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주기적으로 원파일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좀 취향 차이예요. 맞고 틀리고의 정답은 아니에요. 3,500뷰면 3,500뷰면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일단은 해시태그 인사이트 해시태그가 아니라 그 피드에서 인사이트 분석을 먼저 해보세요. 팔로우 사는 거 계정 어떤 계정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팔로우를 사는 게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계정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거는 계정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여서 제가 확실하게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부분의 계정에서는 안 사시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필요한 계정도 있어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어떻게 유입이 될까요? 거기에 내 인스타그램 링크를 올려놓지 않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죠. 릴스 몇 개가 3,500뷰 이상. 아마 그 아까 그 처음에 인기 게시물 그 보여줄 때 제일 그 해시태그 제일 앞에 릴스 하나 뜨잖아요. 인기 게시물에. 거기에 해시태그 중에 인기 게시물 떴던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네, 태그가 해시태그도 있고, 위치 태그도 있고, 사람 태그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검색어에 대한 거는 해시태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태그라고 하시면 다른 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고요. 해시태그라고 하시는 게 좋고, 그 전에 것들과 그 3,500뷰인 것에 해시태그나 반응률을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kg, 100kg 무슨 의미인가요? 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1대2기 아카데미는 인원수 제한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셨는데, 아무래도 1대1로 다, 컨설팅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받는 거는 힘들어요. 네, 위치 태그는 아예 안 붙여. 위치 태그는, 계정에 따라서 붙이면 좋은 계정이 있고, 아닌 계정이 있어요, 이것도. 계정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제 계정이 지금 마케팅 계정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죄송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10K. K가 1000이에요, 1000. 네. 그래서 1K는 팔로워가 1000명이라는 거고요. 10K는 팔로워가 10,000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박덕훈 팀장님 계정이에요. 많이 가서 팔로우 해주세요. 제 계정은 마케팅 계정은 아직 안 만든 상태예요.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정작 제 거를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질문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녹화 강의 다 보실 수 있어요. 녹화 강의는 다 보실 수 있고, 어, 대신 이제 녹화본을 빨리 보시고 따라오셔야겠죠? 네,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세요. 아까 살짝 웃는 표시 남겨주셨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네, 우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그 강의 도와주신 김men혁 대표님 그 후기 많이 남겨주시면은 강의한 자료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